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월세에 살고 계시던 분이 이제 전세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전환을 하거나 본인이 전환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까지 봐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월세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에 살고 계신가요? 또는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이나 연립, 빌라 이런 데 살고 계시나요? 보통 이렇게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일은 특별한 건 없어요. 왜냐면 전세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집에 대출이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니까 그걸 염려할 게 없고요. 만약에 월세로 살고 있다. 근데 그 월세를 살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죠? 그 건물에 그 집의 집주인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매입하거나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출금을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걸 월세로 충당하기 위해서 월세를 놓는 경우예요. 그리고 일부 조금 남는 걸 이제 본인 이익으로 가져가고 이런 형태인데, 그런 집이 만약에 집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로 바꾸겠다. 이번에 그런 경우가 얘기가 나왔을 경우, 만기 도래해서 나올 경우,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매달 월세가 나가니까 그 나가던 월세를 안 내는 거니까 보증금은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왜 월세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 월세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 집에 대출이 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집 주인이 갚는다는 조건 하에서 전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대출이 보통 60%, 70%, 뭐 이렇게 많게는 80% 이렇게 대출이 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세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짜리가 있어요. 1000에 50이죠. 전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에 전세가 돼요. 보통 월세 10만 원이 보증금 1,000만 원, 전세로 하면 1,000만 원 이 기준으로 대충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분한테 이번에 전세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 6천만 원이다 전세가. 그러면 그 세입자분은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나머지 5천만 원 또 어디 빌려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 전세자금 대출을 만약에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전세자금 대출을 하려면 은행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할 때 그 집의 주인이 대출이 있거나 상환할 수 있는 그 부채가 있는 걸 보고 대출을 해주게 돼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로 전환했을 때 집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제안할 거예요. 보증금을 좀 낮춰줄 테니 그냥 하자. 그래서 6천만 원의 보증금이면 그거를 1,000만 원 정도 낮춰서 5천만 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파격적으로 하면 뭐 4,500에 해줄게, 4,000 해줄게. 이럴 수 있어요. 거기 혹해서 괜찮네,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뭐 해서 하게 되면 사인을 하고 계약서 다시 쓰고 돈을 송금을 하는 순간 세입자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거지가 됩니다. 거지가 됩니다. 왜 거지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월세를 1,000에 50에 주는 집이 있잖아요. 있는데 전세는 6천만 원이에요. 근데 그 6천만 원에서 제가 1,000만 원을 깎아주고 5천만 원 하자라고 해요. 만약에 제안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응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돈을 나머지 4천만 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취했죠. 근데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경매 낙찰자가 이 집을 낙찰을 받았을 때 그 세입자분 보증금 5천만 원 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 앞전에 대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일 때 대출해 주려고 해요. 당연히 먼저 1순위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배당금을 다 받아고 나머지가 이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경매라는 게 아시겠지만 금액이 낮게 경매가 되잖아요, 대부분. 근데 줄 돈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후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다 그 은행이나 이런 데보다 후순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러 갈 게 없어요. 그대로 쫓겨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보증금 5천만 원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잖아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편의점 야간 배송을 하는데 월 200 정도 벌어요. 한 푼도 안 쓰고 1년을 모으면 2,4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2년 이상, 거의 3년 정도를 해야 그 5천만 원을 원금 회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밥만 먹고 살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6년 정도는 거지같이 살아야 그 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진짜 거지같이 살아요.
근데 조금 뭔가 생활의 윤택함을 위해서 뭐 한다? 그러면 막 10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지같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한 가지만 만약에 해결했다면, 앞에 있던 대출에 대한 거를 집주인이 상환하는 조건에서 전세로 전환한다라는 단서를 걸었다거나, 그렇게 조건이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죠. 근데 만약에 집주인이 악의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뭔가 계획이었다면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럼 그냥 나가세요. 퇴거한다고, 이사 간다 그러고 딴 데 월세로 옮기세요. 집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돈 뜯기는 것보다. 그렇게 하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경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경매를 보고 있는데 경매에 나와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들이 보여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2012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은행에서 2012년 9월에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세입자가 지금 1명, 2명, 3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층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제가 볼 때 집주인이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층과 2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금이 6천만 원, 이게 전세란 얘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이것도 전세란 얘기예요. 근데 전입일자가 2016년 2월로 되어 있고, 한 사람도 17년 5월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임차권 등기자라고 해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로 하고 경매 신청을 넣은 거예요. 돈 못 받으니까 넣은 거예요. 경매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나온 건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은 돈 다 못 받습니다. 왜냐? 말소 기준 권리, 즉 근저당,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날짜가 2012년 9월인데 이분들이 전입 온 날짜가 2016년 2월, 한 사람은 2017년 5월이에요. 그러니 이 근저당인 은행에서 돈 빌려준 은행보다 다 뒤에 있잖아요. 결론은 이 경매 낙찰된 낙찰 금액에서 은행에 받아가야 될 돈을 다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이 사람들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나눠주게 돼 있는 거예요. 가져갈 게 있을까요?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1억 1천인데 이 집이 지금 경매에 올라온 게 한 2억 한 7천 이렇게 경매 나왔는데 이거 못 받아가요. 못 받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받아가야 될 돈만 해도 벌써 지금 2억 5천만 원 이 정도 되는데 받아갈 게 없어요. 그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신 시청자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갈 경우 전세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전세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체크는 해야 되겠지만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전환할 경우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나 가압류나 가등기나 뭔가 있을 경우 뭔가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게 있을 때 이걸 해결하지 않는 한은 바꾸지 않겠다, 전환하지 않겠다, 또 나가겠다 이런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돈은 휴지가 됩니다. 날아갑니다. 여러분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강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지가 됩니다. 10년간 노예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 좀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 확실한 정보 이런 걸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